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되느냐?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이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 밑에 있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대신 임금이나 계약에 등에서는 다 적용된다는 거야. 임금, 월급 주는 거에 있어서는 1인 기업에도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갖다가 운영하시고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 다 이거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자도 4인 이사 사업장에도 회사라고 안 했잖아. 사업장이라고 했잖아. 내가 김밥집을 해도 한 명 데리고 있어도 임금은 정확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 우리가 계약서 써야 된다는 거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 내가 사람을 부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하길 때 그 왜 이거 돈 이거밖에 안 줘? 그다음 휴게 시간 왜 안 줘? 이거 나오는 게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고용할 때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꼭 써야 된다는 거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을 명심해서 꼭 가입해야 돼요.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임금이 얼마고 소정 근로시간이 얼마고 주휴일, 그러니까 한 주에서 쉬어야 되는 날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일은 언젠지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는 뭔지, 취업 규칙에 필요한 사항, 기재할 사항들을 전부 다 적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뭐로 적어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해야 돼. 전부. 요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빠져 있으면 이거는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또 근로계약서에 적을 때, 야 너랑 나랑 그 진짜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너 내가 주휴일 너는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야간 근무수당 너는 나랑 친구니까 받지 마. 그거 적으면 효력은 없어. 무효. 이거는 계약을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기는 언제냐? 바로 작성해, 바로. 이거, 야, 우리 오늘 급하니까 일 먼저 하고, 내 다음 주 월요일 날 쓰자? 이거 안 돼요. 오는 날 바로 써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제 케이스인데요. 깜빡 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던 알바생이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사장님이랑 싸우고 퇴사했어.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비록 이틀이지만 근로계약 체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얼마? 벌금 500만 원 이하. 채용이 체결되면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그러니까 설마가 사람 잡아. 이거 벌금 나와요. 처음에 한해서는 기소유예 같은 거 해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한 번은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예요. 딴 거 다 까먹어도 이거 까먹지 마세요.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 가냐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딱 정책란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근로기준 클릭하시고 거기에서 표준계약서 양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단시간 근로자 채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연소 근로자를 채용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꼭 사인하시라고.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야. 근로자는 이제부터는 나는 사장은 무조건 사용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사용자야.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사용자와 피용자. 이게 가불이라는 거야. 갑은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용자, 사용을 당하는 사람, 피용자가 근로자고 노동자고 하는 거거든요. 내 감독하에서 근로시간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근로시간이에요. 내가 밖에 있어도, 사장이 밖에 있어도 혼자 일하잖아. 내가 근로감독하잖아. 얘가 출퇴근 언제 했는지 보잖아. 전화해서 너 사무실이냐? 다 이게 지휘감독 받는 건데 얼만큼 근무해야 되느냐? 법정 근로시간이 있어요. 일을 8시간, 한 주에 40시간. 옛날에 이것도 없었지. 그냥 하루 종일 일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8시간하고 40시간으로 줄였고 대신 우리가 여기 보면 통상 근로자는 8시간과 40시간이야.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알바도 많이 해보셔서. 근데 연소 근로자 18세 미만은 7시간밖에 못 시켜 하루에. 그 다음에 주 35시간만 시키고 만약에 연소 근로자를 이 이상으로 근무시키면 착취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6시간, 34시간밖에 일을 못 시켜요.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줘야 돼. 쉬게 해야 돼, 무조건.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은 무조건 쉬게 해야 돼. 근데 이러면 돼, 안 돼? 8시간인데, 야, 너 8시간 다 일하고 나서 쉬어. 그럼 집에 가라는 거지. 집에 가서 쉬라는 거지. 하게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휴게 시간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40분 이상일 때는 30분을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게 뭐예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로시간 8시간 근무하면 9시, 지금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끝나잖아. 그러면 중간에 1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밥 먹는 시간 1시간 주라는 거야. 8시간이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근무시킨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계속 근무시킨 다음에 5시쯤 돼가지고, 야, 이제 그 집에 가서 이거 1시간 이제부터 쉬게 해라. 그거는 그 집에 가서 쉬라는 얘기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반드시 근무 시간 도중에 쉬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정의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우리가 정한 근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인데 6시간으로 줄일 수도 있어. 너랑 나랑 당신 몸도 약하니까 6시간만 하자. 이게 소정의 근로 시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야간 근로라고 하는 건 오후 6시, 10시부터,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오전 6시까지 제공하는 시간을 야간 근로 시간이라고 하고, 연장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건 법정 근로 시간 아까 있잖아요. 8시간 통상의 경우에 그거를 초과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게 연장 근로 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약속한 시간 있잖아. 아까 우리 6시간까지 하기로 했으면 그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연장 시간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일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주휴일, 주에 쉬어야 되는 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대체휴일. 이때는 전부 다 근로 시간이 그 휴일 근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과 그다음에 대체 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이거 제가 아까 막 농담 삼아 얘기한 거 다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야유회 어떻게 하냐? 야유회 근로시간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야유회가 보세요. 소정 근로시간 중에 행해지는 야유회 행사는 근로시간이고. 그죠? 이거는 근로시간 중에 행해지는 야유회 행사는 근로시간이야, 당연히. 근데 근로시간 외에 행해지는 거. 이게 되게 웃겨. 그러면 소정 근로시간에 야유회 가는 거는 원래는 그 노는 거니까 근로시간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도 근로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무시간 했으니까. 근데 근무시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 제주도 우리 야유회 가자. 1박 2일로. 대신 6시 이후에 가는데, 그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 날 우리 12시에 오는 거야. 안 가면 안 돼. 눈치 봐. 야, 이거 다 가는 거야. 우리 안 가는 놈 눈치 보고 너 왜 안 가? 너는. 너 왜 안 가? 그러고 위에서 자꾸 압박한다. 이거 의무화돼 있다? 전부 참석해. 이거는 근로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거 회식, 노무 제공과 관련 없이 일하는 거 관계없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는 근로시간이 아니겠지. 퇴근 후에 자기들끼리 먹는 거는. 하지만 내가 나오라 그랬어, 사장이. 야, 오늘 좀 다 남지? 저녁에 내가 술 한잔 하자. 갑자기 전부 수근수근. 야, 대표가 먹자는데 가야 되냐? 우리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때 어쩔 수 없이 갔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못 가게 눈치 보고 괜히 술 먹어야 되는 건 전부 다 이거 근로시간이다. 교육시간. 당연히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이에요. 위에서 지시 명령에 따르면. 워크샵.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가 야, 우리 요즘에 니네들 기강이 해이해지고 자꾸 사고 나는데 그리고 이 직원들이 손님 응대하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좀 어떻게 교육 좀 시켜봐. 이거 전부 다 근로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친목도모 목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지만 좌우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기해. 너 저녁에 남아. 회식하자. 접대 가자. 같이 가자. 이거 전부 다 일과 관련 있으면 근로시간이고 그다음에 강요하는 거로 보여지는 건 다 근로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근로의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일주에 근로시간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52시간. 이거 지금 폐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52시간 너무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오는데 52시간이 지금은 연장 근로 12시간 이상 못 한다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컴퓨터 꺼져, 원래는요. 그 대기업은. 그 다음에 이 연장 근로는 근로자와 개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에 연장 근로 12시간에 대한 것은 미리 약정하는 것,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특례 업종에서는 12시간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는 뭐 이런 운송업, 그 다음에 수송업,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도 가능하지만 원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시간 이상.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올해 31일까지는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한시적으로 60시간까지는 가능하다. 올해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시면 돼요. 올해까지는 한 60시간으로 가능하지만 52시간 내년부터 너무 안 된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휴일, 법정 공휴일, 뭐, 다 아시는 날이니까 빨간 날은 다 법정 공휴일이고,
법정 휴일은 또 법정 공휴일하고 달라요. 요건 뭐냐면 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뭐 이런 주휴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정 그 휴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휴가 가는 거는 뭐 당연히 근로 의무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적용 제외 규정이 우리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보면 2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그다음에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부 어느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 그 다음에 농림 사업, 그 다음에 동물의 사육, 그 다음에 농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다음에 양잠, 축산, 수산 사업, 그리고 또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그 감시나 단속 업무를 하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이 장의 근로시간에 적용을 제외받는다는 겁니다. 그 농림수산 그 업의 근로자 적용 제외 조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게 있냐? 근로시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근로 연장에 대한 제한, 휴게, 휴일, 근로자, 연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그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다 예외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휴수당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신 다만 이제 연차휴가라든지 생리휴가라든지 출산휴가에 대한 부여 의무는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여성 근로자가 그 야간 근로에 대한 여성 근로자한테 야간 근로 시킬 때 동의받을 의무라든지 임산부나 연소 근로자의 야간 근로에 대한 것은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쭉 얘기 드린 것들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얘기지만 대신 여러분들이 아까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에서 근로를 하시게 될 때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용 제외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찾아보셔라. 다만 연소자나 여자에 대해서는 또 그래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거를 정확하게 다 외우고 계시진 않아도 머릿속에 염두는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감만 유지하고 계시면 돼요. 임금은 돈으로 지급해야 되고, 쌀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쌀로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 옛날에. 근데 통화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직접 줘야 되고, 전액을 줘야 되고, 매월 1회 이상 줘야 된다는 거예요. 1회 이상 두 번에 나눠줘도 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 그때. 이번 달에는 20일 날 주고, 다음 달엔 돈 없으니까 30일 날 주고, 이러면 안 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거예요. 날짜는 뭐 두 번에 걸쳐 주더라도. 또 근로자가 미성년자야.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알바한 사람들은 아는데 미성년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 통장 지금 미성년자에게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아버지한테 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청소년들 착취하는 거거든. 자기 아들을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나가서 애들 갖다가 일 시켜놓고 애들한테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나쁜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한테 직접 줘야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지금 퇴직 사망한 경우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근로자가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그럴 때 14일 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는 뭐 지급을 연장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퇴직할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퇴직했는데 이거 14일 내에 안 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급이 만약에 20일인 사업장이에요. 매월 20일 날 주는 사업장에서 19년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있을 때, 그럼 언제까지 퇴직금 줘야 되느냐? 이 경우에는 보세요. 이게 퇴직은 지금 퇴직한 날짜는 그 다음 날이니까 6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이 14일인 14일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20일 날 줬다고 해서 20일 날 월급일 날 지급하는 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날로부터 14일 내에 꼭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밀린 임금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20%, 연 20%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밀렸다고 할 때는 그 날짜만큼. 그래서 요 돈은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50% 가산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또 50%또 가산하는 거고, 그리고 휴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8시간 이내에 휴일 근무하는 거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는 거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무는 100% 가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50%, 그 다음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또 50%에서 100%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 각각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산된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뭐 휴일 근무 하나 다 했다고 해서 휴일에 야간 근무하면 또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연장 근무와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는 중복해서 가산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고인데, 이 해고는 이렇게 장애가 있다든가 만약에 그 무단결근이라든지 불성실한, 그 여기서 장애라고 하는 게 우리 장애인 할 때 그 장애 아니에요. 그 뭔가 일을 시킬 수 없는 장애가 생겼다거나 부단결근이라든지 불성실한 근무를 한다든가 뭐 인사명령 위반했다든가 이력서를 허위 기재했다든가 횡령, 배임, 절도, 중대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유죄 판결 받았거나 폭언하거나 폭행하거나 사생활에 비행이 있을 때는 사생활 비행도 됩니다, 이거. 사생활이 너무 문란하다. 이런 경우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못하게 돼 있어. 근데 대신 이건 누구한테만 적용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해고는 좀 자유로워요. 사람이 많지 않은 데서는 야, 그만둬라. 너 다음 달까지 대신 다음 달 한 달 정도 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일해.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해고 예고 규정인데 요거는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고는 그래도 좀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가 만약에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해고. 너 사생활에 비행이 있어. 그다음에 너 여기 말도 안 듣고 뭐 인사명령도 위반했으니까 너 나가. 이래서는 안 되고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적법 절차의 원리거든요. 적법 절차 지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징계위원회에다가 회부에서 꼭 회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지 해고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고를 하려면 뭐 예고 여기 금지되는 기간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반드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돼. 한 달 전에 얘기해서 다른 직장 찾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근로자를 배려하기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는요. 근로자가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갈 때도 그 사업자한테 30일 전에 통보해야 돼요.